네, 안녕하세요. 염승원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3일 그 함께 배우기 한번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헬스케어 끝도 없죠. 또 지금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사실 그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당사에서 그 조은혜 연구원님이 정말 좋은 보고서를 하나 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쉽게, 이제 PPT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5, 파트 16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두 개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좀 쪼개는 게 유행이죠. 주식은 쪼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이제 이렇게 중복 상장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또 보시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파트 15 오늘 먼저 그러니까 만성질환 의료기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당뇨 요거랑 이제 혈당 측정기죠. 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 관련한 이제 치료하는 색전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 연소혈당 측정기 아이센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뭐 이 기업들이 당장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좀 구조적인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는 거지. 사실 뭐 1년, 2년, 3년 후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추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되 항상 그 추적을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 시장의 이제 의료기기 국가대표 이제 두 개인데, 뭐 당뇨와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앞으로 뭐 2050년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80세 이상 인구가 제일 인구 기준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고령화, 뭐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치료는 어려워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는 사실상 어렵지만, 그러니까 완치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해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당뇨랑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정말 뭐 걸리면 좀 그 되게 몸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증도 생길 수도 있고 좀 무서운 병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이런데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아파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죠. 둘 다 마찬가지죠. 이 글로벌 만성질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볼 때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걸 좀 먼저 봐야죠. 그 시장이 이렇게 반대로 뭐 역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 영화관 사업을 장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이미 이렇게 시장이 역성장하는 산업을 장기 투자하는 건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이제 중장기로 보려면 이렇게 일단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이 커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기업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요게 7월 23일 좀 됐네요. 7월 23일 날 이제 나왔던 그 보고서고, 만성질환 시장의 이제 의료기기 국가대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뭐 당사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일단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거기 나왔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뭐 제가 옛날에도 당뇨나 이런 건 한번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뇨가 이게 조금 예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당뇨가 어쨌든 지금 이 2021년에 5.4억 명인데 이제 2045년엔 7.8억 명으로 꾸준히 이제 늘 거로 보고 있고, 환자는 1형과 2형이 있고요. 2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1형은 이제 그 좀 소수고,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2형이 좀 절대적으로 많은데, 2형은 이제 식습관이나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나이가 들면서 걸릴 확률이 높은 걸 우리가 이제 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당뇨 환자분들은 여기다 뭐 패치 같은 거 붙여가지고 혈당 측정하죠. 그래서 이걸 자가냐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무서운 게 합병증이, 그래서 이게 당뇨나 비만하고 다 연결돼요. 이 당뇨병 치료제로 뭐를 했죠? 비만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위고비, 그죠? 마운자로 다 원래 당뇨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비만, 요즘에 이제 비만에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까지 뭐 정말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당뇨에서 출발한 거고 이 당뇨 치료제가 사실상 만병통치약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당뇨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진짜. 예, 진짜 무서운 질병인데 이게 사실 완치가 안 되니까 참 어려운 병이죠.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체 크고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고요.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혈액 내에 당과 지질 등의 물질이 많아지면 혈관 손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뭐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런 이제 먹게 되죠. 네,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 맛 때문에 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원리가 그거잖아요. 사람 스스로 그걸 조절 못하니까 약으로 그냥 투입해서 입맛을 완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당뇨병은 굉장히 무섭고, 근데 이 당뇨에 걸리면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좀 잘 안 되면 우리가 포만감을 못 느껴서 계속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고 이걸 이제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이제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잘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 원래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돼요. 혈당이 탁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딱 분비가 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부르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작동을 못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못 느끼게 되고, 또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가지고 혈액에 쌓여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일형은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로 어린 나이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고요. 2017년이니까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전 세계 한 900만 명. 2형 당뇨가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 세계 당뇨의 95%가 2형이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해요. 2형은. 나오는데 이게 분비가 잘 안 돼요. 뭔가 이제 그 성인에서 뭐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에 이게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형이 많고 1형은 이제 이 인슐린 자체가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GLP-1이 우리가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바로 당뇨죠. 당뇨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만 치료제로 많이 불리지만 GLP-1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글루카곤이 결국에 이제 이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억제시켜줘요. 예. 그래서 저걸 넣어서 야, 너 혈당 낮춰.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딱 의도적으로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 배출 지연,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되죠. 인슐린 분비돼서 체중 감소 촉진하고. 근데 이제 GIP, GCG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누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쓰는 제품도 요즘에 만들고 있죠. 특히 한미약품이 요거 하고 있죠. 지금 임상하고 있죠. 세 가지 섞어가지고. GIP는
인슐린 분비를 더 촉진하는 거고 부작용을 좀 완화해 줍니다. GCG는 포도당 생성을 촉진해서 혈당을 이제 조절해주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건 GLP-1이죠. 그래서 뭐 제파운드, 위고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요새 뭐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웠던 거는 오늘 사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 예. 결국 이 당뇨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위고비가 FDA 승인 받았죠. MASH,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정상. 이게 지방이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막 생각보다 많이 쌓이는 거예요. 5% 이상, 5%. 그래서 이게 간 섬유화가 되면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 걸리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하면 경변, 그리고 일부는 간암까지 가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복부비만, 이형당뇨,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이런 경우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이것도 무서운 병인데 요거를 위고비를 맞잖아요. 이게 줄어든대요. 예. 이 지방간이. 예. 그게 이번에 입증이 됐죠. 그래서 여기 환자 수만 2,200만 명이거든요.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으면 이것까지도 이제 치료가 되니까 정말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이쪽 관련주들 주가는 안 좋지만 주가랑 별개로 시장은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 사실 이제 저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당뇨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리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뭘로 관리하냐? 혈당을 반드시 측정을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자가혈당, 여기 손으로 찌르죠. 여기 그림, 챗 GPT가 되게 잘 그리죠. 잘 그렸는데 옛날엔 저렇게 이제 체열을 해요. 해가지고 이 자가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저걸로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시간마다 하고 보고 하고 보고 하루에 여러 번 손가락 찔러야 돼요. 진짜 짜증나죠. 체열할 때마다 고통이 있고 특정 시점의 혈당. 근데 장점이 있어요. 가격은 좀 싸고, 그리고 뭐가 장점이냐면 정확해요. 수치가 거의 틀리질 않아요.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아이센스가 최강입니다. 자가혈당 측정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어쨌든 근데 불편하잖아요. 예, 조금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도 사람들은 저렇게 불편한 걸 쓰고 싶지 이제 쓰는 것보다는 편한 걸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연소혈당. 그냥 여기 팔뚝에 붙이면 돼요. 그냥 붙이고 하루 종일 있으면 돼요.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리시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작은 센서를 팔이나 복부에 부착해서 조직에게 혈당 실시간 이제 측정하는 거고, 스마트폰 앱이나 리시버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장점 24시간 계속 확인관. 고혈당, 저혈당. 그러니까 너무 혈당이 떨어지면 또 알람도 와요. 너무 높아도 알람. 그래서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응급 상황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혈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고, 그런 거 이제 이 식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랑 궁합이 맞는 음식이 뭔지도 찾아낼 수 있고. 다만 단점은 이제 비싸고 센서도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고, 측정값이 혈액 아니라 조직액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요 밑에 보면 이거 옛날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여기 우리가 아침 식사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밑에 점심 식사를 하면 요 회색 그래프 있죠? 이렇게 팍 솟는 거. 저게 뭐냐면 이제 혈당이에요. 혈당이 그냥 산처럼 솟아버리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요 주황색 그래프 있죠? 이렇게 마치 맥도날드처럼 생긴 요게 인슐린이 이제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게 산을 딱 만들면 그 후에 이제 주황색 인슐린이 확 쏩니다. 그래서 혈당이 실제 떨어지죠.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점심 먹으면 또 이렇게 돼요. 그 밑에는 기저 인슐린은 항상 이제 조금씩 분비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분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니까 위험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은 조절이 된다. 예. 근데 저런 혈당 수치를 우리가 이제 뭐 일반인들이야 뭐 안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위험사항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뇨는 이제 만성질환이고, 이제는 자가혈당이 아니라 연소혈당 측정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점점 환자 수 늘어나고, 그죠? 이 시장은 커지겠죠. 그리고 BGM, 아까
자가혈당 측정기는 기상할 때 한번, 아침 식사 전에 한번, 아침 식사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끊어서 탁탁 체열해서 몇 번입니까? 1, 2, 3, 4, 5, 6, 7, 8, 9번을 체크해야 돼요. 네, 너무 불편하죠. 근데 연소혈당 측정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중간중간 보면 되고, 갑자기 뭔가 이상이 오면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소혈당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의 덱스콤이라든가 에봇, 메드트로닉 이런 기업들이 정말 지금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덱스콤과 에봇, 에봇은 거의 유럽에서는 그냥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덱스콤 미국 기업이고 시장 커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센스가 후발주자로 이제 뛰어든 거죠. 당연히 지금은 경쟁이 아직은 안 되죠. 초기니까. 근데 이제 따라잡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 기술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고, 케어센스 에어 2를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사용 기간이 15일에서 18일로 올렸고, 그리고 초기 안정화 시간도 단축했고, 예, 지금 임상 시험 중이에요. 이 마드가 뭐냐면 그 이제 정확성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오차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덱스콤과 에보트는 8.2잖아요. 근데 아이센스가 8.7이니까 좀 더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센스 이제 주요 사업계획 보면 케어센스 에어2를 우리나라에선 케어센스 1은 이미 출시했고 유럽도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케어센스 에어2는 내년에 아마 지금 승인 받을 걸로, 그리고 27년에는 미국에서도, 예, 미국과 이제 유럽 쪽도 승인.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을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뇨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특히 2형 당뇨가 많고, 미국 당뇨 환자가 3,840만 명, 1형이 384만 명. 예. 그래서 요거 사용 비중이 7에서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지는데 아직 초기 국면이다. 그리고 에봇과 덱스컴 등 외국 기업이 장악했고, 한 달에 좀 쌉니다.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좀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원래 옛날에는 아이센스 제품의 좀 단점이요, 일일이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보정이 또 나오게 됐죠. 예. 그리고 잠시만요. 제 얼굴을 잠깐 없앨게요. 예, 안 보이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유럽 시장 진출했고, 넌 어드징크티브 기능이라고 하는데, 연소혈당 측정기 수치 딱 보고요, 이거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것만 보고 당뇨병 치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또 허가를 받아, 저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유럽에 보험 등재를 하려면, 뭐 유럽에서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적용해 줘야죠. 그러려면 전용 리시버, 이거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에 확인 가능한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패치 붙인 다음에 스마트폰과 상관없이 그냥 볼 수 있는 단말기를 달라는 거예요. 따로. 그게 리시버예요.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올해 9월, 10월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한테 좀 유리한 건 중국 견제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봇이나, 특히 이제 에봇이죠. 에봇이 유럽에서 절대적으로 1위 달리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거 건 거예요. 예, 못 들어오게.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예, 요 환경 자체도 좀 아이센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 점유율은 뭐 아직은 없어요. 아이센스는. 근데 아이센스가 이제 27년에 FDA 승인 받고, 요 정도 한 5% 정도 점유할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센스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냐면요, 계속 안 좋았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매출 대비해서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을 매년 해요. 한 10%씩, 10%씩. 이거 개발비 지출 안 했으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겠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한 거죠. 예. 뭐 이런 기업은 배당을 주면 안 돼요. 아니, 아이센스가 갑자기 배당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그건 안 되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로 2030년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배당해 주면 돼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센스한테는 배당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배당을 원하시면 다른 기업을 하셔야죠. 그죠? 예,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9.6% 정도 이제 개발비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매출 성장보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동안.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기 시작하죠. 이제 줄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이 점프를 하겠죠. 예, 이 비용이 주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에센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뇨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 좀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 치료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당뇨는 무서운 병이고 요거를 사실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 측정기가 필요한데 연속 혈당 측정기로 시장이 넘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한정적이다.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뭐 여기 파트 15 헬스케어가 벌써 15번째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